원작 소설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자랑하지만 많은 각색으로 러닝타임은 짧은 편에 속하는 이야기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And it's going to get even worse. Temperatures up in the mid-30s Celsius. That's the mid-90s Fahrenheit tomorrow, maybe even hitting 100. 불사조 기사단의 시간적 배경은 1995년입니다. 그해 여름 영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으니 영화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죠. Hot. That's right, hot everywhere. There's sweat, there's stifling. Sun is just burning down everyone. What are you doing here? Rescuing you, of course. 이 대사는 론이 해리를 꺼내기 위해 한 대사와 같습니다. What are you all doing here? Rescuing you, of course.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하는 ним파도라 통스는 일명 메타모르프 마구스입니다. 변환 마법에 선천적인 재능이 있는 마법사로 동물로 변할 수 있는 애니마구스와는 또 다른 형태인데 애니마구스는 오로지 단 하나의 동물로만 변할 수 있다면 메타모르프 마구스는 심리적 문제만 없다면 무엇이든 변할 수 있죠. 그리몰드가 12번지는 블랙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은 집입니다. 그에 따라 가문의 전통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엘라도라 블랙부터 시작된 집요정의 머리를 잘라 전시하는 것입니다. 크리처는 오랫동안 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벽에 붙어있는 초상화, 특히 시리우스 어머니의 초상화와 대화를 자주 했는데요. 블랙 가문이 전통적으로 슬리데린 출신이며 순수 혈통을 지켜왔던 만큼 그에 맞는 전형적인 인물로서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가 되실 겁니다. 해리는 엄브리지를 빗대어 시리우스의 어머님만큼 멋진 분이라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고요. 시리우스가 돌아오고 집에 있는 초상화는 다 뜯어버렸지만 어머니의 초상화에는 영구 부착 마법이 걸려있어 결국 커튼으로 시야를 가렸다는 이야기를 가져온 모습이었습니다. Disciplinary hearing of the 12th of August into offences committed by Harry James Potter. 해리가 청문회를 받는 이곳은 죽음을 먹는 자들을 재판하던 곳과 같습니다. 퍼지 총리가 의도적으로 잡은 장소이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꾸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죠. Albus Percival Wulfric Brian Dumbledore. 덤블도어의 플레임이 밝혀집니다. 3편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서명을 한다며 시간을 끄는 건 줄 알았지만 정말 길었네요. Your name only. It's a very long name. 한편 이 청문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본래 미성년 마법은 금지긴 하지만 워낙 경미해서 마법 정보기관인 위즌가모트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닙니다. 4편에서 볼드모트의 부활을 알린 해리가 덤블도어와 손을 잡고 권력에 맞서기 위한 음모론을 뿌렸다고 생각했기에 날이 선 태도를 유지했던 것이죠. 볼드모트 몰락 이후 자신들이 유지한 평화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 비슷한 상황이었던 3편에서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코닐리우스 퍼지 총리의 태도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I broke the law. Underage wizards aren't allowed to use magic at home. Oh, come now, Harry. The ministry doesn't send people to Azkaban for blowing up their aunt. 초창기 기사단 멤버의 사진을 보여주는 시리우스. 1편 영상에서 부모님 세대의 나이대를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찍힌 시기는 설정상 18세에서 20세 사이입니다. 네빌이 들고 있는 식물은 민뷸러스 민뷸토니아입니다. 종기가 뒤덮인 회색 선인장 같은 모양새로 무독성의 악취가 나는 녹색 액체를 뿜어내는데요. 네빌이 선물 받은 식물로 1년간 잘 길렀다는 묘사가 확인되며 삭제 장면에서도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네빌은 약초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f you're interested in plants, you'd be better off with Goshawk's Guide to Herbology. 어리숙한 모습이지만 관심 분야에는 큰 성취를 이루어서 추후 호그와트 약초학 담당 교수까지 되니 그에 따른 과정을 밟아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본 해리는 검은색의 이상한 동물을 마주합니다. That, pulling the carriage. Nothing's pulling the carriage, Harry. 세스트럴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동물인데요. 해리는 바로 전 세드릭의 죽음을 봤으니 전에는 볼 수 없던 마차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미 1살 때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왜 그전에는 보지 못했냐가 의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봤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고 인지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We're pleased to welcome back Professor Grubbly Plank, who will be taking care of magical creatures. 크고 위험한 마법 동물을 데려온 해그리드와 달리 그러블리 플랭크 교수는 어린 유니콘이나 보우트러클 같이 작고 귀여운 마법 동물들로 수업을 진행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엄브리지는 마법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그녀의 지팡이가 유달리 짧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9에서 14인치 범위로 제작되며 8인치 이하는 성격에 뭔가 부족한 경우 선택된다고 합니다. 대체 뭐가 부족했을까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녀의 지팡이는 자작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여기에는 회초리로 때리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 사용자의 성향을 절로 보여주는 지팡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엄브리지는 유독 분홍색을 좋아하는데요. 이를 반영해 영화에서는 분홍색 계열로 꾸민 그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두껍고 선명한 색의 의상을 입혀 힘을 가질수록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본 모습이 드러나도록 설정했다고 하네요. Do you ever stop eating? 론의 옆에서 야무지게 먹는 학생은 엠마 왓슨의 동생 알렉스 왓슨의 카메오 출연입니다. 시리우스가 벽난로를 통해 삼총사와 대화합니다. 이는 플룻가루를 이용해 벽난로에 얼굴만 집어넣은 방법으로 앞서 4편에서도 이와 같이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와 지금의 모습이 사뭇 다른데요. 4편에서는 불타는 수추로 얼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음영을 나누고 명확한 표정이 드러나도록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했다고 합니다. We spent an awful lot of time trying to make that image work. We really wanted to see that it was Sirius's face and that it was Gary Oldman giving that performance. 반면 5편에서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직관적이게 표현함으로써 확실하게 보이는 배우의 모습을 정말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담아내려고 했죠. It had this sort of plasticky, cartoony quality to it. We wanted to improve it. It's a simpler effect. 필요의 방은 사용자의 필요성에 따라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지만 이번 영화에 첫 등장한 이래로 특징적인 기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둥은 앞서 다른 세트장으로 활용된 적이 있으니 트라이 위저드 대회의 대표 선수들이 모였던 트로피 전시실에서 이를 찾을 수 있죠. DA 모임이 시작되고 강사가 된 해리는 가장 먼저 무장해제 마법부터 가르칩니다. Flourishing your wand too much. Try it like this. Expelliarmus! 이는 해리가 즐겨 쓰는 마법이자 경험상 가장 안전한 방어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DA 모임이 실질적인 어둠의 마법 방어법을 위한 모임이었던 만큼 소설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마법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리는 볼드모트와 맞서 싸울 때에도 이 마법을 사용했으며 자신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경험을 제시하며 기초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로 인해 무장해제는 해리의 아이덴티티와 같은 위상에 처하며 끝내 최종 결투에서도 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담으로 해리가 이 마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스네이프 때문이었으니 Expelliarmus! 그의 영향을 받은 모습으로서 또 다른 심쿵 포인트를 남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옆에 서 있는 나이젤은 어딘가 익숙한 종이를 들고 있는데요. 필요의 방 안에서 바깥을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동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호그와트 도둑 지도를 살펴본다는 깨알 같은 디테일입니다. Phineas! You must go to your portrait at Grimmauld Place. Tell them that Arthur Weasley is gravely injured. 덤블도어가 도움을 요청하는 초상화의 주인은 피니어스 나이젤러스 블랙으로 호그와트의 옛 교장이자 시리우스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아주 완고하고 권위적인 인물로 그리몰드가 12번지에도 그의 초상화가 있었으니 연락책으로서 시리우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죠. 이렇듯 호그와트 교장실에는 이전 교장의 초상화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기억과 지식을 초상화에 남겨 호그와트 교장에게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네이프의 기억으로 부모 세대의 학창 시절이 다뤄집니다.
일명 머로더즈라고 불리우는 그리핀돌의 사총사.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호그와트 도둑지도를 제작한 장본인들이기도 하죠. 영화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기에 찾아보지 않으셨다면 잘 모르셨겠지만 3편에서 루핀이 자연스럽게 지도를 알아보고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Mischief managed. 해그리드가 상처 부위에 척하고 올려둔 이 생고기는 용의 살점입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해그리드에 따르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비한 동물사전에는 해당 언급이 없지만 용의 모든 부위가 귀중한 마법재료라고 하니 그 가능성만 열어두도록 하죠. Wouldn't just leave him because he's my brother. 거인 무리에 파견됐다 돌아오며 데려온 동생. 이쯤 되면 해그리드의 부모님이 어떻게 생명을 창조시켰는지 의문이 드는데 아무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룹은 전부 CG로 구성됐으며 배우들의 몰입을 위해 장비를 입은 사람을 두어 촬영했다고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순간이동이 막혀있는 호그와트도 불사조의 특별한 능력은 막을 수 없습니다. I warn you, under the law, as creatures of near human intelligence. 켄타우로스가 인류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세계관의 설정을 가져옵니다. 신비한 동물사전에 따르면 켄타우로스는 마법사와 머글에게 노골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살아온 습성과 문화가 달라 독자적인 무리 생활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를 인류가 아닌 동물로 분류하길 요청한 것은 마법사 중심적인 제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고요. 나쁜 편이니까 어두운 연기로, 우리 편은 착하니까 밝은 빛으로. 날아다니는 이 모습은 소설에서 나오지 않은 영화 오리지널 설정입니다. 오로지 편의를 위해 직관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설정 오류로 많은 지적이 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설정상 마법사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일시적인 도약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많은 마법사가 자신들의 색깔을 굳이 구별해서 날아다닌다. 물론 연기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예 오류는 아닙니다. 7편에서 볼드모트가 연기처럼 날아온다는 묘사가 나오니까요. 그러나 이는 볼드모트의 우수한 마법 실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자 멀리서부터 해리를 향해 덮쳐오는 공포감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한 장면이라 조금은 달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리우스의 시간은 제임스와 함께했던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붙어다니며 누볐던 호그와트를. 결백함 하나로 버텨왔지만 살던 집을 기사단에 제공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 때문이라도. 제임스를 빼닮은 해리의 모습에서 시리우스는 그때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Nice one, James. 덤블도어와 볼드모트의 전투는 시리즈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투입니다. 세계관 내 최강자의 싸움인 만큼 그에 걸맞는 효과를 넣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해리와 볼드모트의 전투에서 영감을 받아 힘겨루게 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는데요. 더욱 파괴력 있는 전투로 보이게끔 불, 물, 바람, 모래로 표현된 4원소를 가져와 대비되는 모습을 담았다고 합니다. 호그와트가 평화로워지고 다시 걸린 초상화, 감독 데이비드 예이츠의 카메오 출연입니다. 엄브리지의 모습이 소설보다 더욱 짙은 인상을 남겨서 감탄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었던 영화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6편 혼혈왕자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